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보다는 눈으로 좀 더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그러니까 하루 밤이 이제 지나면 새벽 3시, 목요일 새벽 3시에 한 두세 시 경이겠죠. 뭐, 요때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일단 시장 전망치는 4.75에서 뭐 5.0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뭐 일부 동결 의견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이 저는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아, 사실 SVB 사태가 그 발생한 지가 한 열흘 정도가 지났거든요. 한 3월 10일 정도에 SVB 사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한 167년 정도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것은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증시는 플러스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많은 뉴스가 상당히 굉장한 어떤 무서운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어떤 쪽은 음모론 같은 느낌의 어떤 무서운 내용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보면 아, 일단 요것을 볼게요. 요거 그냥 작게 볼게요. 여기 일간 차트를 먼저 보면 다우를 보면 여기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놨잖아요. 요게 그 3월 10일 요게 SBB 사태 이후를 반영하는 건데요. 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그 이후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S&P 500도 오히려 요 날 이후로 오히려 많이 올랐고 나스닥 종합 역시도 이 사태 이후에 SBB 사태 이후에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좀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이거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이 내용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위에다가는 이렇게 보면 금리를 그려놨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놔두는데요. 이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가 1월, 2월, 현재 이제 3월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 어, 그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때 오히려 시장은 확 빠졌고 그다음에 SVB 사태 이후에 오히려 조금 그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 SVB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주시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금리가 시장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를 좀 중요시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동결이 나오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무섭게 반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 2.5가 나오든 0.25를 올리든 혹은 동결을 하든 좋은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이게 단지 뭐 몇 시간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 없는 건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좀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이 오르고
오를 때 내리고 최근에 SBB 이후에 또 내리니까 시장이 오르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해버린다면 시장은 훨씬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소설을 써보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소설인 것이고 내일 이후의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우기기보다는 시장의 그냥 흐름을 그대로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 관련한 내용들을 꾸준히 좀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내용이고, 여기 또 OECD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했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8년과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0.25를 올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0.25를 올렸다는 것은 이제 5%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결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오히려 동결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물가 측면에서 아니 그 금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호재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요 SVB 사태 이후로 보면은 은행주 관련한 것들도 보면 그 제로금리 그리고 막대한 돈을 풀었던 나라들, 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은행주들은 상당히 안 좋은 반면에 다른 쪽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밤에 어, 시장 이 금리 기준금리 결정이 그렇게 우리 시장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매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인버스 그 고버스 있잖아요. 그 고버스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단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전에도 많이 하긴 했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사실 그 인버스라든지 그러니까 인버스가 아니죠. 그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이라는 요 ETF는 단기 매매든 투자든 매우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품으로 봤을 때. 왜냐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니까 우상향하는 상품 안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저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물리면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그냥 200 요거 다 좋게 보고 물량을 많이 실어도 그렇게 뭐 겁이 나거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 더 보면 그때 고버스 요거 위에다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 고버스를 보면은 이 고버스가 이렇게 깨면서 중요한 자리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방향은 툭 위로 올래 솟았거든요. 이 말은 어, 코스피 상승의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인버스가 빠지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가 안 빠진다라고 걸었으니까 그와 반대로 하면 코스피가 상승한다 쪽으로 베팅을 한 이런 매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코덱스 레버리지에 단기 매수를 했습니다. 이 레버리지 단기 매수를 했고 다만 이것은 단기 매수이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단기 매수를 장기 투자랑 섞이면 이게 되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저같이 영 손실이 못 버티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텨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덱스 200 같은 경우나 아주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하다 물렸을 때도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냥 버텨버릴 수도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기 매수는 좀 단기 매수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크래프톤을 단기 매수한 부분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이게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분명히 뭐 차트상 보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9% 정도, 뭐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나서 그냥 매도를 했고요. 저희 원래 단기 매매의 어떤 기대 수익은 5에서 10% 정도이잖아요. 요 정도의 수익을 내면 기분 좋게 그냥 빠져나오는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우치 혼합을 저희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횡보였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짧게 일단 들어가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나쁜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단 내일 그리고 내일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대로 좀 따라가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